안녕하세요. 온라인 한의사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허리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는 허리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제 양력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는 공학 석사입니다. 보통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과 대학 석사, 즉 한의학 대학원을 많이 가는데요. 저는 공학 대학원을 갔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분야만 공부하는 것보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면서 이 허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절 의료기기 회사를 창업까지 했죠. 창업까지 했으니까 척추관절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척추관절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또 허리와 협착증, 이런 인체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보건대학원도 다녔고요. 또 대한한방해의료봉사단 부단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척추 환자들 많이 치료해봤죠. 그래서 한의사만 한 게 아니라 의료기기 대학원도 가고 의료기기 회사도 창업해보고 해외 환자들도 치료해보면서 허리에 대한 시야를 많이 넓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들을 온라인 한의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했고요. 여러 상도 수상했습니다. 또 척추관절 도침치료가 정답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척추관절을 도침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협착증 외에도 다양한 질환을 도침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허리 협착증 수술을 이해해야 되겠죠. 수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궁절제술, 두 번째는 척추유압술. 허리 협착증은 뭐예요? 척추 내부가 좁아진 거. 자, 척추 내부가 좁아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넓힐 수 있을까요? 먼저 척추 내부를 좁아지게 하고 있는 뒤에 있는 이 뼈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후궁, 척추의 뒤에서 아치를 이루고 있는 이 뼈를 빼버렸다, 절제했다, 그래서 후궁 절제술을 합니다. 되게 쉽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뼈를 조금만 떼냈어요. 인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만 떼냈어요. 효과가 덜 하겠죠? 자, 근데 많이 떼어냈어요. 효과는 당장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인체의 부담이 심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척추 유압술. 이 유압술은 뭐냐? 좁아진 척추를 넓히기 위해서 뼈를 떼어내는 게 절제술. 그러면 좁아진 척추를 늘릴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나사를 박아가지고 강제로 늘리는 겁니다. 유압술은 뭐예요? 나사를 박아서 늘리는 거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허리 협착증 수술에는 크게 뒤에 뼈를 떼어내는 절제술, 나사를 박아서 위에 뼈 아랫뼈를 늘려주는 유압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다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대부분 좋아집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져 있을까요? 아니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다시 나빠집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좋지만 2년이 지나면 허리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왜 허리 통증이 재발하는 것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궁이라고 하기도 하죠. 후궁 절제술, 뒤에 있는 뼈를 떼어난 수술을 한 이후에 왜 통증이 발생하냐? 이 후궁 절제술을 하고 나면 환자의 20에서 36%에서 유착이 발견된다. 이 가운데 있는 게 척수입니다. 이 척수를 누르고 있던 뼈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 공간이 벌어진 채로 그대로 돼 있나요? 죽은 살들이 생기면서 아물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떼어진 이 자리는 그대로 비어서 협착을 덜 만들까요? 뼈가 떼어진 이 자리는 새로운 살들로, 죽은 조직들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뼈가 척추 내부를 좁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뭐가? 죽은 살들이 척추 내부를 좁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뭐예요? 유착이에요, 유착. 그래서 후궁절제술, 뼈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떼어낸 공간이 비어서 척추 내부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살들이 차오르면서 다시금 협착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다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척추 유압술, 유압술은 뭐라 그랬죠? 척추 유압술은 뭐라 그랬죠? 나사를 박아서 허리를 늘리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나사를 박아서 허리를 늘려놓으면 뭐 살이 새롭게 찰 일도 없고, 나사를 박아서 늘려져 있으니까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2년이 지나면 다시 아프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협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 공간을 넓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척추는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뼈 사이에서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움직일 때 어디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위에하고 아래, 즉 어디에서? 인접분절, 즉 인접한 허리 분절에서 나사를 박은 곳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나사를 박은 곳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더 많은 퇴행이 일어나고 더 많은 힘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협착은 해결이 되는데 위에 뼈 아래 뼈에 뭐가 와요? 협착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척추 유압술은 나사를 박은 곳 위아래로 새로운 협착증, 새로운 퇴행, 새로운 척추의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도로 아프죠. 자, 일본에서 이마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1021건의 척추 유압 수술 환자를 5년 동안 관찰했는데 5년 이내에 인접분절의 퇴행 확률이 50에서 100%였다. 즉 여기를 유압술을 했다면 인접분절 위나 아래 바로 옆에 있는 척추의 인접분절에서 퇴행이 될 확률이 50에서 100%였다. 즉 척추 유압술은 인접분절의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협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수술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사람은 뭐가 돼요? 나이가 들게 되죠. 나이가 들면 더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 뼈라든가 근육으로 혈액순환이 덜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퇴행이 빨라지겠죠.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통증도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에는 허리 협착증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을 해도 다시 아픈 경우가 많다는 거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척추 수술을 해도 아플 때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픈 채로 평생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발끝치기를 하십시오. 발끝치기. 발끝치기는 발 뒤꿈치는 붙인 채로 발의 엄지발가락 쪽이 툭툭 치게끔 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발끝치기를 하루 300개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개까지 늘려가십시오. 잠을 자기 전 반드시 누워서 발끝치기를 300개부터 시작해서 1000개까지 늘려가십시오. 자, 발끝치기라면 무슨 효과가 있냐? 발끝치기를 하시면요, 고관절이 열렸다 닫혔다예요. 고관절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굽어져 있는 등이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굽어져 있는 등이 펴지면 허리의 부담도 줄어들게 돼요. 자, 세 번째로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촉진이 돼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허리와 종아리, 허벅지 근육들의 혈액이 가면서 허리 협착증 통증이나 증상이 완화되게 돼요. 발끝치기는 허리 협착증 수술 후에도 나타나는 통증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발끝치기를 잠을 자기 전에 300개부터 시작해서 1000개까지 꼭 하십시오. 아주 손쉬우면서도 매우 효과적이고 한 달 정도 지속했을 때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발끝치기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자,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지압이 돼요. 발바닥이 지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끝까지 혈액순환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자, 발바닥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허리로도 혈액이 당연히 잘 흐르겠죠. 발바닥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허리 협착증 증상이 일어나는 엉덩이나 허벅지로도 혈액이 잘 가게 돼 있어요. 발바닥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허리 협착증 환자 고통받는 종아리로도 혈액이 잘 흐르게 돼 있어요. 자, 발바닥에 자극을 주게 되면 어때요? 허리, 허벅지, 종아리로 혈액이 잘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맨발로 걷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 맨발로 걷게 되면
접지, 땀과의 접지 작용을 통해서 몸에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예요.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 자, 허리 협착증은 노화가 돼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자, 맨발 걷기는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 협착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아픈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화를 방지하면 단순히 허리 협착증만 완화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 소화기 기능 저하, 여러 노화와 관련된 여러 인체의 기능 저하들을 허리 협착증뿐만 아니라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맨발로 걸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됩니다. 날씨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맨발 신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맨발 신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에 맨발 신발을 검색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서 그 신발을 신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맨발로 걷는 효과를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도 허리가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허리 수술을 하시고도 허리가 아픈 분들이 보시면 좋고, 또 허리 수술이 고민이신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는 허리 협착증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하시면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따라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가족들과 함께 꼭 두 가지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은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 고치는 것이고 집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 잘 실천하시면서 허리 협착증, 또 허리 협착증 수술 후에도 나타나는 통증들 잘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